내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발명이에요. 발명. 어떤 새로운 것이 발명이 되면 문화 변동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발명은 뭐냐면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발명된 거죠. 인터넷 발명된 겁니다. 자동차가 등장하고 인터넷이 등장하고 우리 삶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이처럼 어떤 한 사회 내부에 이전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문화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이 발명은요, 그런데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들어가요. 잘 보세요. 문화 변동의 요인, 내부적, 외부적. 그리고 내부적에는 발명과 발견이 있고 발명에는 또 1차적 발명과 2차적 발명이 있습니다. 계속 들어가죠. 1차적 발명은 정말 전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2차적 발명은 뭐냐면 2차적 발명은 1차적 발명의 내용을 응용한 거예요. 응용한 것. 우리 교재에 보면 바퀴 그림이 있죠. 바퀴가 만약에 1차적 발명이 된다면 바퀴가 1차적 발명이죠. 동그란 원으로 굴러가게끔 만든 것. 이것을 응용해서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2차적 발명이 되는 거죠. 수레가 만들어지면서 얼마나 많이 생활이 변했겠어요. 예전엔 지게 지고 다녔다면 이제 막 끌고 다니고 들고 다녔던 것을 이렇게 더 많이 짐을 실어서 훨씬 더 간편하게 줬겠죠. 문화 변동을 가지고 옵니다. 또 뭐가 있냐면 활이 1차적 발명이었다면 이 활을 이용해서 현악기를 만들어요. 응용해서. 그러면 이게 2차적 발명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데 이 이전에 없었던 문화 요소에는 지금 예로 든 이런 물질 문화도 들어가는데 비물질적인 요소들도 들어갑니다. 요소도 포함. 예를 들면 실용주의 철학. 이런 거 예전에 없었던 그런 철학이잖아요. 철학의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도 발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명하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비물질적인 것도 발명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찾아봤어요. 좀 진짜 유용한 발명이 무엇이 있었을지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있더라고요. 지퍼. 정말 지퍼를 발명해내지 않았더라면 진짜 얼마나 많이 불편했을까요? 정말 모든 옷에, 가방에, 그리고 지퍼가 쓰이는 곳이 진짜 많잖아요. 그것들도 하나의 우리 삶을 변화시킨, 문화를 변동시킨 하나의 발명이 되는 거고 또 뭐 있냐면 컨택트 렌즈. 안경에서 벗어나서 더 편리하게 해줬죠. 그런 것도 발명. 그래서 발명은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서 문화 변동을 가져옵니다. 내부적으로, 그 사회 내부적으로. 또 내부적 요인에 뭐가 있냐면 발견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존재하고 있었는데 발견은요. 존재하고 있었는데 찾아낸 것. 존재하고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찾아낸 것. 그래서 예로 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불이죠. 불은 원래 존재하고 있었는데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 발견되고 나서 정말 삶이 달라졌죠. 이제 음식을 불에 익혀 먹는다던가 난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삶이,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면요. 이거 DNA 구조라는 거. 이거 원래 있었는데 이것을 발견해낸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발견과 관련된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컨빅션이라는 영화고 개봉된 지 얼마 안 된 한 1년 정도 됐나? 최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컨빅션이라는 영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의 그 줄거리가 뭐냐면
오빠랑 여동생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보호를 잘 못 받고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거칠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뭐 이렇게 많은 이제 범죄, 이렇게 막 작은 그런 범죄들도 저질러서 전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오빠와 여동생 간의 관계는 정말 우애가 돈독합니다. 각각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용의자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그 오빠와 결혼한 아내가 진술을 그렇게 합니다. 난 오빠가 죽인 거 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모든 진술에 의존을 해서 오빠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동생은 100%이 오빠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장을 하고 어떻게 해도 오빠가 범인이다라는 증언만이 채택되고 오빠가 범인이 아니라는 어떤 증거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혈액형이 범인의 혈액형이 뭐 B형인데 오빠의 혈액형도 B형이기 때문에 범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실제 했던 실화를 영화화한 겁니다. 그래서 장장 17년이었던가요? 영화를 본 지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10몇 년에 걸쳐서 이 여동생이 변호사가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정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본인이 직접 변호사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억울한 유죄 이걸 벗겨주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시민단체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직접 변호사가 돼서 마지막에 오빠의 무죄를 밝혀냅니다. 그때 아주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였냐면 이 DNA였어요. 오빠가 그때 범죄자로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갈 때만 해도 DNA를 통해서 범죄인을 가려내는 그런 제도들을 그런 장치들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 DNA를 통해서 범죄자를 찾아낸다던가 또는 친자인지 확인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뒤늦게 이제 나타나면서 예전에 그때 당시의 사고 기록, 그때 당시의 증거 이런 것들을 동생이 찾아서 DNA가 오빠와 범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영화. 이런 거 보면 DNA 말하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DNA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계속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발견이 돼서 이제 범죄인을 찾을 때, 범죄 조사할 때, 그리고 친자를 찾을 때 이럴 때 DNA를 이용하게 되는 것. 이런 것도 문화의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부적 요인, 발명과 발견을 보았어요. 발명과 발견의 의미 정의를 명확하게 해두세요. 이건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든 거고 발견은 이미 존재했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